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서 1교시 지각하고 종모임에서 PPT를 맡았는데 파일이 날아가고 강의실에 가려던 길에 커피는 쏟고 아 진짜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싶은 날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날일수록 더 억지로라도 찾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 기분을 한 톨이라도 끌어올렸던 순간인데요. 예를 들면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다거나 수업 끝나고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거나 진짜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삶도 그리고 봄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소소함의 정수 같은 도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전주가 그런 곳이에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걷는 속도에 맞추어 풍경이 따라와주는 동네, 달려가지 않고 천천히 오래 머물러도 되는 곳이죠. 또갈랭 가이드 4화 전주편은 지금 이 순간 좋았던 일 하나 마음에 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MC를 맡은 현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힐링이 절실한 로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청춘 PD와 국이, 앙큼의 화신, 앙큼의 여왕, 앙큼의 전설, 앙큼걸 루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으로 너무 행복해진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이 어깨 너머로 보이는 목요일이 왔네요. 다들 이번 주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두 분은 휴학생이시고 학교 다니고 있죠 지금. 네, 시험 기간이라 마음만은 무탈하지만 공부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저는 휴학생답게 적당히 공부도 하고 적당히 잠도 자고 적당히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좋겠다. 혹시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버거운 일이 있었다면 잠시 그 부담은 내려놓고 오늘 방송에서는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며 재밌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갈랭 가이드가 벌써 4화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을 하게 됐죠. 네. 그 첫 주자가 바로 전주여서 저는 너무 설레기도 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들떠있기도 해요. 낮은 기와지붕 아래 전주의 정취 어린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풍경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고 먹거리 하나 간판 하나에도 묘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주에 가면 바쁜 마음으로 찾아가도 괜히 한 템포 천천히 걷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유자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원래는 달달한 종류의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카페 가서도 막 커피만 마시고 그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티 종류도 막 달달한 거보다는 뭐 페퍼민트, 캐모마일 이런 것만 마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전주에 갔을 때 어떤 찻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유자차를 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달달한 거 나 안 먹는 거 알잖아 이랬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맞아. 따로 막 사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그래서 전주 하면은 저는 유자차가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전주하면 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죠? 그 신기한데? 예전부터 전라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그쵸. 전라도 맞아. 분들이 요리를 잘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전주 음식들이 또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꿀 발라놨나? 왜 이렇게 맛있어? 귀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꿀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가 되게 고풍스러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그쵸. 박물관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전통이 잘 드러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옥이 갈색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계속 갈색이 전주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도 대부분 외관이 한옥 형식이기도 하고 방금 그 루피님 말씀 들으면서 음식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전주 초코파이도 갈색이네요. 그렇네. 전주가 초코파이가 유명해요? 네. 몰랐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역시나 전주하면 또 육회 비빔밥. 배고파. 전주 비빔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요, 육회 비빔밥. 저도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럼 전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늘 방송은 시작부터 너무 재밌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방금 그 질문에 이어서 전주에서 경험한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저부터 얘기해 보자면 저는 전주에서 경험한 추억보다는 전주에 관한 추억인데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고향이 전주였어서 되게 전주하면 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되게 예전에 갔었는데 네. 저희 아빠가 원래 이렇게 프리랜서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출장이 진짜 잦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릴 때는 좀 더 이제 뭐 시간이 여유로웠으니까 아빠 있는데 막 가서 막 며칠씩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주도 간 적도 있었고 전주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전주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변 어디 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아빠 일하는 곳 주변에 있는 좀 관광지 같은 데를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전주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놀러 다닌 데 중에 너무 신기한 게 전주가 제일 기억에 뭔가 남아요. 거기서 뭔가를 막 엄청 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던 육회비빔밥 먹었던 것도 맛있겠다. 그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회비빔밥이라는 걸 먹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쵸. 생각해보면. 맞아. 왜냐면 막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비빔밥으로 먹는 건 진짜 사치야. 맞아. 차라리 그냥 육회만 육회. 먹든지 맞아요. 하는데 육회 비빔밥까지 먹을 일은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이때 어렸을 때 먹은 이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때는 막 제가 진짜 어렸을 때라서 막 이런 맛집이 엄청 이렇게 막 유행하는 맛집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찾은 데를 들어갔는데 역시나 전주답게 이렇게 한옥으로 된 음식점이었고 거기에 네. 들어갔는데 진짜 어르신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그런 데가 조용했어요. 찐맛집.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 아시죠? 젓가락으로 비벼서 노른자 탁 터트려서 미쳤네. 그 맛이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약간 오미자차 같은 차가 네. 있었어요. 되게 상큼하고 엄청 달달한 차가 있었는데 이름이 그것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제가 먹었던 인생에서 먹었던 차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야 하면 저는 그게 무조건 떠올려요. 진짜요? 그래서 거기 음식점이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 왜냐면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진짜 서울보다 더 사람이 많다고 어린 저한테 느껴졌어요. 진짜?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서울을 잘 안 가봤으니까 전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네. 와 완전 번화가다 해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 뭔가 느낌이 여기 홍대 거리를 차 타고 돌아다니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이 거리에 막 옆에 막 한옥들에서 음식 팔고 막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네. 막 한복 입고 지나다니고 저는 맞죠. 차를 타고 지나갔었는데 저도 이제 내려서 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서 그러진 못했고 그래서 그때 되게 방학이었겠죠? 좀 여유롭게 갔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게 기분 좋게 엄청 여유롭게 즐기다 왔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나님도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도 있는데 그 제가 10년 전에 가족들이랑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 갔는데 약간 오징어 순대 뭐 그런 거를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오징어 되게 순대. 맛있잖아요. 맛있겠다. 그래서 다 거기로 이제 걸어가면서 냄새가 엄청 너무 맛있겠다는 의미로 여기 진짜 냄새 미쳤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아니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농담인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냄새 미쳤네?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건가? 그래가지고 농담이겠죠? 막 뭐 제가 씻고 올게요. 농담이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저는 뭐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오징어 순대 막 3개 샀는데 또 너무 서비스까지 하나 주셔가지고 4개를 진짜 배 터지게 먹었던 오징어 그런 순대. 기억이 있어요. 전략이네요, 전략. 그러니까 맛있었겠다. 전주가 오징어 순대도 원래 전주가 모르겠어요. 좀 강원도 아닌가요? 그니까. 근데 진짜 맛있었겠다. 네, 맛있었어요. 전주가 음식이 다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그쵸, 된 게. 맛있어요. 다들 1부 토크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아직 못한 이야기들이 잔뜩 쌓여있지만 잠깐 저희 숨 고르는 타임도 가져야겠죠. 우리 청춘이들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살짝 스트레칭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 가지고 2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춘 지도에 또 하나의 핀을 꽂을 시간. 스크린은 빛나고 한옥은 숨쉬는 도시 전주. 여러분은 지금 또갈랭 가이드 전주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주 곳곳을 우리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9일 금요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영화와 프로그램이 영화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제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게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영화제 로망이 궁금해지네요. 영화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가봤는데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오. 그리고 그때 같이 간 친구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전주국제영화제 그 스태프 같은 약간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꼭 참고할 팁이 있느냐, 조언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전주에 영화의 거리라고 있어서 진짜 완전 동네 자체가 페스티벌을 하는 느낌이 엄청 크게 든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즐길 거리가 진짜 많은데 일단 제휴된 식당들이 많아서 좀 할인받은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아마 홈페이지에서 제가 알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막 프랜차이즈 그냥 무슨 막 햄버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동네 맛집 와, 이런 데여가지고 진짜 저도 원래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를 가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갔다면 꼭 한번 그렇게 해서 먹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깝지만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걸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영화제 로망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일단 이 영화제에 간다는 것만으로 자체가 와, 얘 영화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맞죠. 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더는 못 보겠어 할 때까지 앉아서 영화를 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멋있죠. 맞아요. 저도 제가 갔을 때 하루에 2개까지 최대로 봤었는데 막 3개씩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2개만 해도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그쵸. 잠이 오거든요. 근데 어. 왜냐면 사실 영화가 막 엄청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티켓팅이 진짜 빡세서 어. 저 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서브스턴스가 아마 그때 있었던 걸로 아, 아는데 네. 진짜 티켓팅을 약간 취캐팅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계속 실패해서 결국에 못 못 보고 봤어? 왜냐면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영화제가 기본 영화 티켓보다 저렴해요. 한 10,000원대 초반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빡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가봤지만 해결하지 못한 로망이 제 친구가 부국제를 저랑 말고 다른 애랑도 재작년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밤에 이제 막 맥주를 그 짝으로 사가지고 30캔짜리를 사서 바닷가에 앉아서 맥주를 그걸 다 먹고 너무 낭만 즐거웠다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대박. 그래서 저도 약간 그거를 해보자 해서 그 친구랑 가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 거예요 하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먹을 수 있던 날에 비가 와서 못 해봤는데 올해도 아마 전국 부국제를 가게 된다면 올해는 꼭 이건 영화제 로망은 아닌데 근데 약간 이런 영화제 같은 거 가면 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술 먹고 숙소 들어가서 또 영화 보고 와, 밤에도 너무 영화 좋은데요? 봐야 되거든요 원래. 그쵸. 네, 밤에도 좀 안 하는 옛날 유명한 영화들 뭐 박찬욱 영화라던가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놀면 얼마나 재밌을지 영화제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 전주는 영화제 외에도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즐길 거리가 다양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는 전주 또갈랭 플레이스 소개부터 위시 리스트까지 다양한 장소들로 꽉꽉 채워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로키님부터 전주 또갈랭 플레이스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제 전주를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제가 정확히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서 카페 2군데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일단 홈댄스라는 카페인데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그래서 메뉴도 진짜 다 일단 귀여워요. 근데 메뉴도 맛도 맛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빙수도 있고 파르페도 있는데 너무 귀여운 애들이라서 사실 솔직히 여행 가면 인스타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주 딱 적절한 카페가 아닌가. 음. 그래서 이걸 추천해준 제 친구의 말로는 맛있는데 귀엽기까지 하다. 그래서 또갈랭 3스타를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평화라는 곳인데 여기는 저도 들어봤던 데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데예요. 그래가지고
굿즈가 있어요. 여기는 오. 카페인데 뭐 엽서나 펜이나 뭐 메모지 이런 굿즈가 있어서 제가 또 이런 거 모으는 거 환장하거든요. 스티커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셉도 엄청 독특하고 이름만 봐도 평화와 평화. 뭔가 약간 느낌 좋아. 약간 겉으로 봤을 때 뭔 느낌이냐면 종교 단체인가 하는 느낌의 뭔가 그런 장소예요. 네. 그래서 컨셉이 진짜 독특하고 공간이 그리고 꽤 넓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냥 솔직히 요즘에 좀 신기하게 생긴 카페들 많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휘낭시에 맛집이래요. 오. 그래서 제가 또 휘낭시에 환장하거든요. 겉바속촉에 기름지고 맛있겠다. 버터리한 휘낭시에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진짜 종류가 진짜 다양하던데 진짜 사람마다 추천하는 메뉴가 다 다를 정도로 다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만큼 웨이팅이 조금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 가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 제 추천해준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또갈랭 2스타인데 저는 안 가봤지만 휘낭시에가 이렇게 맛있다면 한 3스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 취향인 건 홈댄스긴 했지만 자체 제작 굿즈가 너무 탐나서 저도 평화와 평화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카페에 저는 책까지 합쳐진 느낌인데 저는 서점 카프카를 추천을 하려고 해요. 네. 전주가 동문 예술거리라는 게 있을 정도로 예술에 또 진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여기에 책방이 진짜 많은데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방 투어 다녀오실 때 다들 서점 카프카 꼭 가봐라 하고 이렇게 입 모아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음료도 되게 맛있다고 하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딱 그 제가 생각하는 독서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이 이제 완전 확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서점의 포인트가 또 필사 테이블이 따로 있어가지고 필사를 해서 그 너무 좋은데요? 감성 있다. 항아리에 시항아리라는 항아리 이렇게 넣는 거예요. 쪽지를. 우와. 그리고 그거 안에서 막 뒤져가지고 쪽지를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도 되고 이러는데 우와. 되게 낭만. 선물 같은 느낌으로 또 한번 주고받고 이런 것도 감성이 미쳤는데 네,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희 지금은 이제 저희 부원이 아니지만 로이님이라고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맞아. 있는데 네. 듣고 계신가요? 여기 너무 딱 들으면서 로이님 생각이 나는 공간이네요. 저 같은 사람은 가도 못 즐겨요. 이런. 아니 근데 여기가 책도 되게 다양한데 인테리어가 진짜 예뻐서 그 인스타 감성 네, 딱 살릴 네. 수 있거든요. 바닥이 되게 삐그덕거리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책 읽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되게 고즈넉한 느낌이고 너무 그래서 좋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창밖으로 초록 식물들이 또 약간 덩쿨? 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도 멋있고 빌라들도 언뜻 보여서 더 잔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또 우리 로키님 같이 독서 안 좋아하고 조용하게 못 읽는 사람도 카프카 가면 되게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너무 좋아. 그 영화 여름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감성과는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인데 이런 저마저도 감성에 취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서점 카프카에 또갈랭 3스타 주고 싶습니다. 와, 아니 여기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말만 들어도 약간 그 공간에 몰입이. 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전주가 이제 뭐 예술, 책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또 한옥마을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전주 갔을 때 호텔에서 자기보다는 이제 한옥에서 좀 자보자 이렇게 해서 이곳저곳 알아봤었는데 이제 대부분 숙소들이 너무 비싸고요. 일단 맞아. 너무 비싸고 또 4명을 한 방에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2명씩 이렇게 방을 2개 잡아야 되고 이런 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햇살 가득이라는 데가 가격도 다른 숙소들에 비해서 엄청 합리적이고 또 4명까지 인원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이름부터 햇살 가득 너무 내 취향이잖아. 감성적이야. 너무 제 취향이었고 그리고 그 한옥마을 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뭐 명소들을 다 10분 거리 안에 갈 수 있었고요. 메리트가 있네요. 네, 좋았고
그리고 뭐 한옥이 주는 그런 따스한 느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갈랭 3스타 주고 싶습니다. 아니 한옥 숙소가 좋은데 너무 비싸 진짜. 맞아요. 너무 근데 비싸요. 솔직하게 말해서 비싼 거에 비해서 약간 어. 같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그쵸. 호텔만큼의 맞아요. 그게 진짜요? 살짝 없는 느낌이라서 음.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돌바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뜨끈하니. 전주 갔을 때 한옥 가야지. 맞아요, 어째 맞아요. 이런 걸 즐기겠어요. 저는 전주를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이 친구의 적극 추천을 받은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퓨전 음식점인 무국적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그쵸? 가게 이름부터가 무국적, 컨셉이 없는 가게라고 하는데요. 독특하다. 그만큼 다양한 국적의 요리를 퓨전식으로 접목한 메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방문하기 전에는 좀 의심이 많이 갔다고 해요. 이 퓨전 가게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대성공이었다는 이야기를 와. 들었습니다. 뭐 스튜, 커리, 가지튀김, 리조또, 파스타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국적이 없네. 그냥 마음이세요. 셰프님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정말 그릇에 코를 박고 먹을 만큼 그 모든, 정도로? 모든 메뉴에 실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특히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이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갓김치로 만든 크림 파스타가 있다고 해요. 맛있겠다. 이 평소에 느끼한 맛을 선호하지 않으셔서 크림 파스타를 못 드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갓김치 특유의 맛과 식감이 크림 파스타와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전주 여행을 떠난다면 꼭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라도 음식과 파스타, 국적을 지을 만큼 다양한 퓨전을 시도한 무국적 식당에게 또갈랭 2스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1스타는 제가 방문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기준이 아주 딱 제 있으신 마음입니다. 분이네요. 아니 근데 전라도 음식이랑 파스타 진짜 너무 그쵸?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갓김치 파스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따스한 날씨에 고즈넉한 전주의 분위기를 느끼러 당장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전주편 방송까지 한 김에 방송 끝나자마자 전주 여행 계획 세워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해주신 코스로 가면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본 적은 없지만 전주에 간다면 이곳은 꼭 방문해야겠다 싶은 곳들이 있다면 한 군데씩 소개 부탁드려요. 네, 사실 늘 전주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저의 인생 드라마죠. 이 25, 21를 아. 전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음. 이 드라마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주인공 희도의 집이 바로 전주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랐어. 몰랐어. 진짜요? 이 장소는 주인공 희도와 이진이가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극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500번은 돌려본 것 아니 같은데요. 대본에 50번이나 돼 있는데 아니에요. 언제 500번입니다. 450번은 언제 되고 싶어요? 그래서 500번입니다. 오케이. 늘 보면서 아 나도 한 번쯤은 꼭 가서 리틀 희도가 되어보고 싶다. 귀여워. 이 청춘물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25, 21의 팬 여러분들이 여전히 전주를 가시면 꼭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저와 함께 떠나실 분 구합니다. 진짜 좋은데요? 그럼 같이 그쵸, 가야 그쵸. 되겠네요. 예. 왜냐면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어떤 공간을 꼽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국제영화제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주는 두 개 다 경험해본 제 친구가 말하는 게 부국제가 더 규모는 큰데 전주가 진짜 영화 그냥 도시 전체가 영화 축제를 하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든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국제 갔을 때 막 숙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영화관도 그냥 거기 엄청 큰 백화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센텀 쪽에 모여있는 그쪽에 영화관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막 엄청 뭔가 스페셜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부산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짝 껴서 영화를 본다? 근데 전주는 진짜 이렇게 탈바꿈하는 느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주국제영화제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제휴식당 이런 거 해서 맛집 찾는 것도 좋아하니까 여행 가서 먹는 음식들이 다 맛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느낌이 근데 있죠. 다시 가서
먹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어딘지 기억도 안 나고 막 없어지는 식당도 많고. 그쵸. 그래서 그런 식당들을 또 찾으러 떠나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살빼조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그분이 전주에 살고 맞아, 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분이 엄청 극찬하셨던 두루치기가 있어요. 두루치기. 그래서 한옥의 숙소를 잡고 만약에 와, 너무 좋은데? 두루치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맛있겠다. 기절.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밥 싹싹 비벼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맥주 한 30캔 또 때리고 두루치기에 밥 비벼 먹으면서 또 밤에 영화 보고. 아, 진짜 좋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전주에 가게 된다면 이번 국제영화제는 못 가지만 내년 전국제에 꼭 참여를 해서 그 두루치기를 저도 드디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식 느낌이 강한데 맞아요. 저는 양식 킬러여가지고 비레레라는 음식점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먹는 걸 사실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음식점을 딱히 고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음식 사진이 되게 바로 제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네네.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서 예약이 필수라고 하고 가게 내부가 되게 앤틱한 느낌? 따스한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가 또 예술의 도시니까 예술의 도시답게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듯해요. 또 여기가 대표 음식이 크림 샌드위치거든요. 크림 샌드위치? 맛있겠다. 근데 제가 막 크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 네. 제가 또 편식이 심해서 샌드위치도 안 좋아하는데 에?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좋아하는 게 뭐? 저는 그냥 야채를 다 싫어해요.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양식집에서 저는 샌드위치 먹는 것보단 파스타를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그치. 생각을 했는데 네. 비레레에서 크림 샌드위치 안 먹는 건 또 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고 그 따로 나오는 크림 소스에 빵을 약간 눅진할 정도로 담가 먹는 게 베스트래요. 그래서 제가 크림이랑 샌드위치 둘 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여기 리뷰 사진 보니까 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림 샌드위치 가능. 완전 진짜 먹어보고 나도 완전 싶다. 가능. 저는 전주 하면은 뭔가 공방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도자기 공방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비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공방도 한옥마을이랑 아주 가까워가지고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단은 너무 좋고 네. 또 인테리어도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또 동시에 깔끔한 느낌도 있어서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받은 후기가 초보자에게도 적합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방을 많이 안 가보기도 했고 손재주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뭔가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진을 미리 보내면은 그거를 그대로 본뜰 수 있게 프린트를 도안에 뽑아주신다고 해서 뭔가 큰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가실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자기 공방. 약간 여행 가서 이런 좀 평소에 안 하는 거 맞아. 이런 거 하면 또 좋은 추억이 되고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주랑 공방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쵸, 진짜. 맞아.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은 꼭 전주 여행 책갈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장 한 켠에 꽂아두면 언젠가 꺼내서 꼭 눌러 담고 싶을 만큼요. 여러분이 나눠주신 이야기 덕분에 전주의 설렘을 미리 살짝 맛본 기분이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 전주의 골목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갈랭 가이드 전주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이 슬프다가도 어느 날은 찢어지게 웃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늘 과하고 사랑은 속수무책이고 좌절은 뜨겁습니다. 불안과 한숨, 농담과 미소가 뒤섞여 제멋대로 모양을 냅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청춘의 한가운데에 있나 봅니다. 전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25, 21의 대사죠. 가끔은요, 우리 삶이 잘 살고 있는 중이 아니라 에피소드 생성 중일 때가 있잖아요. 무대 위 주인공처럼 멋지지도 않으면서 다이나믹한 일들은 투성이니까요. 그런데 꼭 매일을 각 잡으며 살아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한 컷 더 찍었다고 생각합시다. 청춘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NG 없는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MC 현이, 로키. 다나. 루피였습니다. 안녕.